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참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기구한 사정도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은 제게도 그런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현재 중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원래 하던 일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회계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일은 그만두고 홀어머니와 함께 밭을 가꾸면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젖혀서 오늘 날씨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요. 날씨가 좋으면 작은 밭에 심어둔 작물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서 엄마랑 함께 먹고 엄마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할 일 없이 느긋한 시간을 만끽한답니다. 집 근처에 제법 큰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장이 서는 날이면 엄마 손 꼭 붙잡고 시장 구경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엄마와 함께 미용실을 다녀오곤 하죠. 어쩌면 단조로운 일상 같지만 우리 모녀가 그동안 겪은 일을 생각하면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고기를 팔면서 저와 제 두 동생들을 힘들게 키우셨고요. 젊은 여자 혼자 시장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궁색했던 유년 시절을 지금 다 풀어놓을 순 없고 어쨌든 엄마는 이를 악물어가며 남편 없는 가정을 꾸역꾸역 지켰죠. 그 덕에 저와 제 동생들 모두 대학을 나와서 취직도 했고요. 빗둘게 자란 녀석 하나 없이 모두 제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동생, 여동생 모두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고요. 전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가 지금은 남편과 헤어지고 엄마랑 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전 남편에 관해서인데요. 저는 전 남편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시절부터 봐왔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군대를 갔던 모습,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 돼서 허둥대는 시절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죠. 연애도 7년이나 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거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능력이 좀 부족할지도 모르고 키가 좀 작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사람 됨됨이는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부모님은 거제도에서 식당을 하셨는데요. 그 사람은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저는 심성착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남자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예의 바르면서도 살갑게 구는 그 사람을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사윗감으로 손색이 없다며 아주 좋아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부족하지만 있는 것에 감사해 하며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지 회사를 다녔는데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도 업계에선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곳이어서 안정적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니까 우리 두 부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으면서 아이도 갖고 조금씩 넓혀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겁니다. 경희야, 나 이직할까 봐. 뭐? 이직? 갑자기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 미래가 없잖아. 미래가 왜 없어?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때 되면 보너스 안겨주는 게 미래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른 게 있나?
정해진 월급에 목매면서 사는 게 무슨 미래냐? 실은 오늘 아는 형님을 만났는데 분양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명품 옷을 쫙 빼입고 고급차 타고 오는데 와, 진짜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형님이 나보고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 뭐? 분양회사? 거기가 뭐 하는 건데? 뭐 하기는 집, 땅, 건물, 부동산 뭐 그런 거 소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회사지. 에이, 당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당신이랑 전혀 관련도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일을 배우는 거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좀 헤매도 적응되면 보수가 상당하더라고. 잘만 하면 내 연봉쯤은 한 번에 거뜬히 벌더라니까. 됐네요, 됐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것도 제 밥그릇 챙기는 거다. 괜히 헛바람 들어서 헛물 켜지 말고 얌전히 회사나 다니세요. 네? 전 남편의 말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런 회사가 돈을 얼마를 주고 누가 얼마를 벌었든 중요한 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큰 돈을 척척 안겨주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냉정히 말해서 남편이 성실하고 부침성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만한 돈을 벌어올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꽤 고민을 한 모양이에요. 며칠간 머리를 싸매며 숙고한 끝에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이 불안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끝까지 말리는 것도 좀 아니다 싶었어요.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혹시 남편이 벌이를 하지 못하더라도 얼마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회사를 옮긴 남편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업무 특성상 사람 만나는 일이 잦아서 늘 말끔한 차림으로 다녀야 했고 새로운 일과 사람들에게 적응을 하느라 제 시간에 퇴근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끈기 하나만큼은 알아주는 남편이기에 전 꼭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처음 남편이 번 돈은 거의 없다시피 하더군요. 직종 특성상 기본 급여는 병아리 눈물만큼 적고 인센티브가 붙는 구조였거든요. 회사를 옮기고 고객을 만난다며 이래저래 쓴 돈이 더 많았으니까 오히려 적자였죠. 그래도 전 남편의 길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힘내서 해. 알았지? 그래, 알았어. 고마워, 경이야. 남편은 제 격려에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도 남편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몰랐습니다. 고객에게 좋은 부동산을 소개시켜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거기에 따른 성공 보수를 받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속으로는 그런 류의 일을 한다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물은 엎질러졌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저 남편이 하루빨리 적응해서 본인이 노력한 만큼 벌 수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요. 그렇게 몇 달이 금세 흘렀고 구두굽이 닳도록 열심히 했던 남편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이야, 이거 받아. 어? 이게 뭐야? 이번 달 급여 내역서. 아, 그래? 벌써 당신 월급날이었나? 어디 보자. 어? 이게 얼마야? 700? 이거 700 맞지? 그럼 이번 달 월급이 700만 원이라는 거야? 진짜? 그래. 나 잘했지? 나도 놀랐어. 이번 달에 딱 한 건 계약 성사된 게 있었는데 인센티브가 이렇게 많이 붙을 줄은 몰랐네. 어때? 나 대단하지? 와, 정말? 당신 진짜 수고했다. 이 회사 진짜 괜찮은 회사네. 제 두 눈으로 직접 찍혀 있는 돈을 보니까 저도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남편 그렇게 애달아 했는데 드디어 노력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도 뛸 듯이 기뻤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만든 성과에 무척 좋아했고요.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에 몰두했어요.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도 전화기에서 손을 떼지 못했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을 하러 나갈 때가 잦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일에 자신감이 붙은 남편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보, 요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일도 좋지만 건강도 생각해야지. 경희야, 요즘 나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꽤 인정받고 있어.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는 거 있지? 요새 회사에서 밀어주는 일이 있거든. 그거만 잘 해내면 수입도 꽤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알았으니까 쉬엄쉬엄 해. 돈도 좋지만 건강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 회사에서 밀어준다는 일이 뭔지는 몰라도 계약 성공 보수가 꽤 크다는 겁니다. 남편은 눈에 불을 켜고 그 일에 매달렸죠.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전 시장에 다녀오다가 우리 집에다 주차를 하는 낯선 외제차를 목격했죠. 그런데 글쎄 그 차에서 남편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여보? 그 차 뭐야? 회사 차야? 이거 내 차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이런 비싼 차가 어딨어? 오늘 뽑았어.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지. 어때? 차 멋지지? 그러니까 이 비싼 차를 샀다고? 나랑 의논도 없이? 차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 일하는데 필요해서 뽑은 거야. 그래도 나랑 의논은 했어야지. 우리 형편에 이런 외제차가 가당키나 해? 아무 걱정 말래도 나 그 정도 능력은 있어. 내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내가 벌어다 준 돈 쓰면서 누리기만 해. 뭐라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직해서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1억 가까이 되는 외제차를 덜컥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남편은 태연한 표정으로 걱정 말라는 말뿐이었죠. 남편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구는 모양새가 영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은 제 그런 걱정을 지워버릴 정도로 상상 이상이었어요.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달도 많았고요. 어떤 달에는 2천만 원이 넘는 달도 있었으니까요. 저도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솔직히 살림이 넉넉해지니까 남편이 정말 부동산 쪽에서 일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잘 다니던 미용실 사장님이 제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경희 씨 남편분 있잖아. 경희 씨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 남편이 왜요? 자기 남편이 나한테 땅을 사라고 권유를 하는데 나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그럴 여력이 없다고 거절을 하는데도 어찌나 끈덕지게 설득을 하는지. 뭐 땅을 쪼개서 산다나 어쩐다나. 미용실에 들락거린 게 벌써 한 달째야. 아무튼 경희 씨 얼굴도 있고 해서 내가 심하겐 하지 못하겠고 그냥 자기가 남편한테 말 좀 해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남편한테 잘 말할게요. 괜히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남편은 제가 단골로 다니고 있는 미용실까지 와서 영업을 한 모양입니다. 아무리 성과도 좋지만 아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영업을 하는 건 결례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미용실 원장님한테 땅 사라고 그랬다며? 그게 사실이야? 어, 원장이 당신한테 말했어? 아유, 참, 말하지 말라니까. 그새 또 얘기했구나? 아니, 그러면 어떡해. 사람 불편해지게. 그 원장, 제법 돈이 있어 보이더라고. 미용실 직원들도 꽤 많고, 그래서 괜찮은 물건 몇 개 권유 좀 했지. 그래도 그렇지. 한 달이나 귀찮게 굴었다던데? 싫다고 하면 말았어야지. 원장님이 나보고 당신 부담스럽다고 말해달라잖아. 여보, 원래 영업이라는 게 그래. 10번 거절해도 100번 쫓아다녀야 하는 게 영업이야.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아무나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야. 당신이 그 미용실에서 비싼 머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내가 사람들을 끈덕지게 쫓아다녀서 가능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갖다 주는 건데 왜 뭐라고 하냐는 식이었죠. 제가 원래 알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욕심이 가득한 남자가 제 앞에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벌면 안 되지. 이게 왜 피해를 주는 거야? 내가 권유하는 부동산들 진짜 다 좋은 물건들이거든? 나중에 투자금보다 몇 배는 더 벌 텐데? 그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주는 거잖아. 오히려 나한테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도무지 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미용실은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의 도를 넘는 행동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해서 땅만 보면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근처 과일가게 사장님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넌지시 부르더라고요. 왜요, 사장님? 아니,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요 앞에 큰 단란주점 있잖아. 거기서 우리 집 과일을 가져다 쓰거든. 그래서 내가 과일을 직접 배달해 줄 때가 많은데 거기서 새댁 남편이 자꾸 보여서 말이지. 네? 저희 남편이 단란주점이에요? 아니, 남자가 일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렇긴 한데 거기 사장님 말로는 자주 오는 단골이라네. 혹시 새댁도 알고 있나 싶어서. 정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미칠 뻔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님이 지목한 그곳은 평범한 술집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어요. 제 남편이 그런 곳에 단골이라뇨. 전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성과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그 술집 단골 맞는데 어쩌라고? 남자가 일하다 보면 접대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지. 뭐가 잘못됐니? 뭐야? 그럼 그런 술집을 다닌다는 게 잘했다는 거야? 아유, 답답해서 말을 말아야지 원. 영업일이 어디 쉬워? 손바닥만한 땅 한 조각 팔려면 내가 얼마나 알랑방귀를 껴야 하는지 당신이 알기나 하냐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는다면 그런 술집 100번이라도 가야지. 여보, 전 남편의 낯선 모습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일이 바뀌니까 남편까지 바뀌고 만 것이었죠. 그제서야 전 남편이 하는 일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접대까지 해가며 계약을 하는 거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 그 일 그만두면 안 돼? 그냥 전에 다니던 회사에 들어가면 되잖아. 어?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놔두고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데를 내가 왜 끼어 들어가니?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지. 당신 이러다가 진짜 망가지겠어. 내가 걱정돼서 그래.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마음 편한 데서 일하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 여보, 나 지금 일하는데 마음에 들어.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랑 접어두고 엉뚱한 잔소리나 하지 마.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이미 돈귀신이 씌인 그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외제차 할부금에다 접대비에다 자신의 품위 유지비에다가 따져보면 나가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걸요. 또 경매 물건이니 뭐니 해가면서 저 모르게 이런저런 투자도 따로 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물어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당최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싸움만 일어나니까요. 남편이 그 일을 한 지 2년이 다 되었을 쯤엔 우리 두 사람의 사이는 꽤 멀어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작은 일에 까르르 웃는 일상은 찾아보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예쁜 구석 하나 없는 남편이었지만 괜히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보, 요새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은 없어. 괜찮아. 그보다 요새 장모님은 어떠신가? 엄마? 엄마야 뭐 별일 없이 잘 계시지. 갑자기 엄마는 왜? 아니, 얼굴 뵌 지도 꽤 된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런 줄 알면 전화라도 한 통해서 안부도 묻고 그래라 좀. 알았어. 내가 전화 한번 드릴게. 언제 날 잡아서 장모님 댁에 다녀오자. 그래. 남편의 기색이 좀 이상해 보였지만 그래도 자기 장모 챙기는 것 같아서 내심 기분이 좋았죠. 남편에게 시커먼 속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느 날 걸려온 엄마의 전화는 저를 기겁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경희야, 엄마다. 요새 곽서방 무슨 일 있니? 곽서방이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해? 아니, 너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한테 투자를 좀 해보라는데 영 걱정이 돼서 말이지. 뭐라고? 투자? 그러니까 곽서방이 엄마한테 투자를 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 무슨 재개발 예정지인가 아주 좋은 땅이라던데 노후를 대비해서 투자하기 딱 좋은 땅이라나. 그런데 최소로 들어가야 하는 돈이 좀 커야지. 적어도 2억은 넘게 들어간다잖니. 알았어. 내가 곽서방이랑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있어봐. 전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하다 자기 장모까지 자신의 돈벌이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보, 진짜 우리 엄마한테 투자를 하라고 했어?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럼 다른 사람들은 군침을 흘리고 있는 좋은 물건인데 그걸 그냥 어떻게 내버려둬? 우리 가족 먼저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미친 거야. 좋은 물건이라면서 장모 꼬셔서 계약 따내면 당신한테 보수가 떨어지는 거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계약 수수료 받아서 좋고 장모님은 좋은 땅 살 수 있는 거니까 더 좋은 거지. 그리고 넌 남편을 그렇게 못 믿냐? 그거 진짜 좋은 땅이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못 산다고. 됐어. 엄마한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딨다고 그래? 장모님 살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 그거 담보 잡혀서 투자하면 되지. 그럼 몇 배는 뛸 수 있는 물건을 내버려 두란 말이야?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해? 남편은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제 장모까지 끌어들이려는 남편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도 않고 저를 끈덕지게 설득하더군요. 경희야, 진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아무리 계약에 눈이 멀었다지만 설마 장모님한테 사기를 치겠어? 내가 찍어드린 물건은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알짜배기 땅이라니까. 솔직히 내가 투자한 경매 물건이 잘못되지만 않았어도 내가 제일 먼저 투자했을 거야. 뭐? 뭐가 잘못돼? 경매 물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휴,
너 걱정할까 봐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여기 일하면서 괜찮은 곳에다 투자를 좀 했거든. 근데 거기가 개발이 딱 막혀서 좀 곤란하게 됐어. 일단 당분간은 이자 감당하면서 버텨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함부로 투자 같은 걸 해? 나한테 말도 없이. 아무튼 그렇게 됐어. 하여간 그건 그거고 장모님 투자하는 거 당신도 잘 생각해봐. 이거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끈질기게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모양이었어요. 경희야, 언제 곽서방이랑 같이 한번 내려와 봐라. 곽서방이 말하는 거 한번 드러나 보자. 아니, 엄마. 듣기는 뭘 들어. 저 사람 실적 압박 때문에 저러는 거야. 괜히 투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괜히 곽서방 말 듣지 마. 곽서방이 오죽 급하면 저러겠니. 일단 얘기나 들어볼 테니까 데리고 한번 내려와라. 엄마는 남편이 하도 집요하게 구니까 우리 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불안했지만 남편 혼자 엄마를 만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남편을 데리고 엄마를 찾아갔죠. 멍석이 깔리니까 남편은 엄마에게 마음껏 투자를 권유하더라고요. 장모님, 이건 업자들끼리만 아는 비밀인데요. 그 지역이요. 나중에 재개발이 될 확률이 아주 큰 지역이에요. 지하철이랑 큰 도로가 뚫리고요.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때는 땅값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고 딱 몇 필지만 사두시라니까요. 그래? 나야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자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정말 그 땅이 개발되는 게 확실해? 아유, 장모님도 참. 그럼 제가 장모님 앞에 두고 헛소리 하겠어요? 저만 믿으세요. 그럼 진짜 저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겁니다. 알았네. 그럼 자네만 믿고 그렇게 해보자고. 내가 곧 돈 마련해서 자네한테 계약할 테니까 그렇게 하러. 장모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엄마가 너무나 쉽게 승낙을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엄마. 진짜 땅 사려고?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나도 남들처럼 투자 한번 어디 해보자. 곽서방이 저렇게 자신 있어 하는데 나쁜 땅은 아니겠지. 그리고 내가 계약을 하면 니들한테도 좋다잖니. 나는 우리 사위를 믿어. 지금껏 나한테 얼마나 잘했니. 그냥 좋게 생각하자, 경이야. 엄마, 그러다가 나중에 투자금도 회수 못하면 어쩌려고. 그거 엄마 평생 모은 돈이잖아.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자. 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우리 사위가 하는 일이라면 믿고 맡겨도 돼. 가족이 뭐니? 서로 도우는 게 가족이라고 하지 않니? 그리고 내 친구도 땅 좀 사서 몇 배 수익 올려서 자랑이 이만저만 아니다. 나도 노후에 사위 덕 좀 보면 얼마나 주위에서 부러워하겠니? 사실 엄마가 무슨 투자에 관심이 있겠어요. 남편이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안달이 나 있으니까 애들 한번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큰 결심을 하신 거겠죠. 평생 고된 일 마다 않고 고생고생해서 재산을 모은 게 겨우 오래된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엄마는 그 아파트를 담보 잡혀서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 땅에 대해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혹시 문제 생길 만한 건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우리 가족의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자신이 허투루 말하겠냐며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 같았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설마 남편이 아무 땅이나 들이밀진 않았겠죠. 그런데요,
그런 제 아니란 생각은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엄마가 땅에다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동생이 그 땅에 대해서 이래저래 알아본 모양이에요. 동생은 행정직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이 알려온 사실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금싸라기 땅이라고 자신했던 땅이 실제로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라는 겁니다. 도로 연결 허가 금지 구간 지역이라서 도로 연결 자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개발 행위 자체가 금지된 곳이라는 거였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엄마가 평생 힘들게 모아온 돈을 남편 때문에 쓰레기 같은 땅에다 투자를 하고 만 것이었죠. 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너무 태연한 겁니다. 내가 그거 말 안 했나? 거기 지금 당장 개발되는 지역은 아니야. 그냥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거기 되게 좋은 땅이라며, 몇 배는 오를 거라며, 분명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사놓고 진득하니 기다리는 게 기본이야. 아니,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엄마 아파트 담보 잡혀서 2억이나 대출 받은 거 몰라? 그럼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땅 사게 하려고 대출 받겠니? 아유, 진짜 답답한 소리 하네. 땅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니까. 누가 봐도 오를 땅이면 그 땅이 어떻게 남아있겠어?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위치 좋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찍어준 거지. 거기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잖아. 도로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곳이래. 그러니까 그렇다고. 원래 그런 곳을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니까. 정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리고 말았죠. 그럼 우리 엄마한테 사기친 거야? 당신 미쳤어? 정신 나갔냐고? 그래, 나 미쳤다. 그럼 나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이 나한테 2억 주신 거 아니잖아. 어쨌든 땅 사셔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 사위가 어려운데 계약 한 건 도와주신 거 가지고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너 진짜 말 다 했니? 당장 이혼해. 나 너 같은 놈이랑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래, 너 말 잘했다.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못할 줄 알고? 그래, 이혼해. 나도 너처럼 남편 업신여기는 여자랑 살고 싶지 않다고. 어쩌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작은 일에도 행복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두 사람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도 남편을 만나 호소를 했어요. 곽서방, 제발 이러지 마라.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거는 아니야. 어떻게 장모를 속여서 돈을 벌 생각을 해.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돈 돌려주게나. 장모님, 그러니까 토지를 분양받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셔야 해요. 뭐 멍청하게 죄는 아니지만 선택은 장모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책임도 장모님이 지시는 게 맞아요. 전 그저 괜찮아 보이는 땅을 권유드렸던 것뿐이었고요. 법적으로 해봐도 제겐 별 책임이 없어요. 곽서방, 정말 끝까지 이럴 셈인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땅을 내게 떠넘길 수 있냐고. 아, 너무 노여워 마세요. 지금은 똥값이지만 누가 압니까? 진짜 그 똥이 금똥이 될지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갖고 계셔보세요. 정말 개차반 같은 놈이더라고요. 막장까지 가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우라통이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자마자
곧바로 분양 사기죄로 남편과 남편의 회사를 고소했어요. 그래야 남편에게 속아 넘어간 엄마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그 회사는 법적으로 걸릴 게 정말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작 몇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끝이 났고요. 남편이 소속된 회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죠. 정말 참담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속았고 엄마는 사위한테 속은 셈이었죠. 엄마의 그 피 같은 돈 2억을 아무 가치도 없는 척박한 땅에다 털어넣었으니 엄마의 속이 속이었겠습니까? 엄마는 결국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처리했고요. 저는 작은 집을 얻어서 엄마랑 살기로 결정을 했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전 남편 놈과 결혼한 제 잘못이 가장 크겠죠. 저 때문에 벌어진 일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3년쯤 지났을까요? 지난 아픔이 조금씩 가셔가고 있을 때쯤 우리 가족을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 남편에게 속아서 산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죠.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땅의 가치가 10배가 넘게 뛰는 겁니다. 엄마가 투자한 2억이 2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엄마도 이 놀랄만한 소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경이야,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온대? 엄마, 지금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났어.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던 그 땅에 지하철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온대. 아유, 이게 무슨 일이니? 이게 무슨 일이야?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남편이 작심하고 우릴 속여서 떠넘긴 땅이 진짜 금싸라기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남편도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이 전해진 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 10년 만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오랜만에 생각이 났다면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저러는지 대충 감이 잡혔지만 짐짓 모르는 채를 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권유한 땅이 대박 났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아마 생색이라도 내고 싶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도 저와 같이 가서 그놈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전 남편이 말한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참 우습게도 족발집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10년 만에 연락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더니만 족발이 뭡니까, 족발이. 어쨌든 미리 나와 족발을 뜯고 있던 남편은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막노동이라도 뛰는지 차림새가 영 말이 아니었어요. 경이야, 여기야. 아이고, 장모님도 오셨네요. 어서 앉으세요. 제가 배가 고파서 미리 좀 먹고 있었습니다. 왜 보자고 했어? 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본론만 말해. 참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쌀쌀맞게 왜 그래? 이번에 소식 들었지? 내가 옛날에 장모님한테 투자하라고 했던 그 땅 신도시 확정된 거 말이야. 그런데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땅 금싸라기 땅이라고 했잖아. 내가 그 땅 대박 날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너도 보다시피 내가 사정이 좀 어려워.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랑 장모님 대박 난 거 내 공이 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라고? 그러니까 뭐야? 지금 나한테 돈 요구하는 거니? 꼭 요구라기보단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뭐.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이젠 화가 난다기보단 씁쓸하더라고요. 솔직히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고 싶었는데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커다란 족발뼈를 움켜쥐더니 남편의 대갈통을 후려치는 겁니다.
아이고, 장모님, 이거 왜 이러세요? 에이, 몹쓸 놈아, 이거나 먹어라. 네 놈이 무슨 낯짝이 있어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아니면 아니지. 왜 사람을 때리고 그러세요? 아휴. 엄마의 돌발 행동에 저조차도 얼어붙고 말았네요. 남편은 겁을 먹은 건지 무안해진 건지 슬슬 꼬랑지를 말더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제게 연락하는 일도 없었고요. 나중에 건너 들리는 소문을 들었는데 남편은 공사일을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일을 하지 못했대요. 누구는 서울역에 머무는 노숙자들 사이에서 봤다고 하고 누구는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건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토지 보상금을 제대로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에 눈이 먼 남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 참 기막힌 사연이죠? 이제 제 이야기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소소한 행복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